회장님, 저 주린이 대선배이신데요, 사실은. 내가 주식을 하기 시작한 게 21살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은 나도 한때는 주린이였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박연주 회장님을 모시고 미래세대의 투자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미래세 대우의 최준혁 WM 대표와 미래세 자산운용의 여경진 스님이 자리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네. 조금 주린이의 투자보다는 조금 다른 걸 하나 네, 질문 네. 드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젊은 세대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취업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네. 주택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게 젊은 세대의 이제 삶 전체의 문제인데요. 회장님께서는 이런 이제 삶을 다 살아오셨는데 혹시 어떤 좀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처음부터 질문이 세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저도 그런 데 생각은 좀 있는데 우리가 자라던 시대하고 지금은 달라요. 네. 산업의 변화도 그리고 사회 환경도 다른 것 같고 네. 그런데 저 자신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절은 항상 있고 고민은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내가 40이 됐는데 내 얼굴을 보더만 그 20대 후반보다 내가 젊게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 말은 20대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느냐는 거죠. 네. 20대 때 다 늙었나 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40 가까이 됐을 때. 누구나 젊은 시절은 고민스러워요. 네. 그리고 저 역시 공포감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여러 책을 읽으면서 하나 정리한 것은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 박현주라는 사람은 박현주여야 된다.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고 살 필요가 없다. 배경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배경이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성실한 부모 밑에서 자랐을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내 삶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다수 방향을 가는 사람이 있고 소수의 길을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증권회사를 들어갔죠. 근데 지금 증권회사를 생각하면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은 그래도 선망의 직장 아니에요? 증권회사가. 근데 그때만 해도 대학생들의 전체 직원의 한 10%가 대학교에서 대학생이었고 장거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뭐 우리 들어갈 때 연봉이 월급이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인식이 투기판. 네. 근데 내가 자본시장의 성장을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으면 지금도 새로운 사람이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꾸 비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인생을 통해서 한 번은 소수 입장에서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자기가 잡을 잡을 때 뭐 단자회사 가신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그분들도 다 그때 당시 1, 2, 3등은 경영학과 1, 2, 3등은 단자회사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단자회사나 뭐 그런 은행을 간 거예요.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취업이 잘 안 됐어요. 내가 그쪽 가기에는. 안 됐기도 했지만 너무 꿈이 생겼어요. 그쪽을, 일본 자본시장을 내가 연구를 하면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 일본어 잘하는 친구한테 이것 좀 읽고 설명 좀 해주라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렵더라도 자기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 근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기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단지 어떤 일을 하든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게 젊음의 특권이다. 젊은 시절이라는 것이 어느 시절보다 정말 좋은 시절 아니에요?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열정을 가지면 어느 일이나 하자. 네. 어떤 일이나. 네. 그러면 거기서 하다 보면 다 갈 수 있다. 주린이 일단 말씀하시기 전에 조금 더 매크로한 것부터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신규 계좌가 하루에 한 10만 개 정도 언론에서 보면 이제 개설이 되고, 그다음에 고객 예탁금도 지금 72조까지 가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16년에 회장님께서 이제 대우증권을
통합을 하고 합병을 하고 이제 새로 창업을 하시면서 제일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정권 산업은 성장 산업이다. 네. 그다음에 고객 수익률을 위해서 우량 자산, 그다음에 우량 주식을 장기 분산 투자해라. 그 두 마디를 하셨거든요. 후자는 직원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과연 정권 산업이 성장 산업일까? 그렇습니까? 예,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요. 아, 그때 당시에. 예, 2016년에는 예. 워낙 그때는 업황이 안 좋고 이랬으니까. 그때도 그랬구만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뭐 글로벌은 성장 산업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대한민국은 정권 산업이 성장 산업일까? 레드오션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좀 이제 역시 회장님 인사이트 통찰력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갑자기 여기서 회장을 칭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네. 지금 이 머니 무브가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머니 무브가 일상적 진짜 단편적으로 잠시 벌어질 건지 아니면 꾸준히 좀 이어질 건지 그리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게 정권 산업은 성장 산업이 여전히 맞을지 그 생각을 일단 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금융산업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올라온 거죠. 네. 유럽은 생각보다 이 자본시장이 발달이 많이 안 돼 있어요. 대체로 안정자산 쪽으로 워낙 호되게 당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본도 지금 좋아진다고 하지만 일본도 역시 주식 비중은 낮아요. 보니까 전체 가계자산에서 일본이 한 13%, 한국은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퇴직연금이 너무 낮고 우리가 11% 연금 쪽이 이게 이제 우리가 투자자산이 낮은 거고 그런데 대우증권 인수는 대우증권 자체가 우수하게 됐지만 자본시장에 베팅한 거예요. 자본시장에 작게는 한국 자본시장, 크게는 글로벌 자본시장에. 왜냐하면 이 저금리도 전체적인 환경도 그러고 또 하나는 디지털리제이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자본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있다. 과거 지금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캐시플로우가 좋은 회사, 가치 투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감히 그걸 깨고 들어간 거예요. 미래에셋이.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 미래에셋은 경쟁력 관점에서 기업을 본다. 그게 미래에셋의 성공 스토리였고 대우증권을 인수한 것도 그거였고 나는 증권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은행 산업에 비해서 훨씬 더 성장 궤도가 좋을 걸로 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은행의 구자는 다 갖고 있지만 대부분 갖고 있지만 증권산업의 구자는 다 갖고 있지 않다.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다. 왜 은행에는 다 구자를 가지고 있고 증권산업에는 구자를 안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갈 길이 멀다고 봐요. 예, 예. 크게 보면. 증권 회사가 성장 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미래에셋 그룹의 직원이지만 가지고 있었던 조금은 회장님께 드리기 부끄러운 질문. 제가 사주가 많이 있거든요. 미래에셋이 성장 회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1등 증권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주가는 언제 오를까요? 이 책임감이 갑자기 팍팍 느껴지네. 미래에셋이 이제 하면서 참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게 그 대우증권 인수하면서 대량 증자를 하면서 한 몇 개월 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정말 괴로웠어요. 내가 주주들한테 잘하려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PBR로 보면은 지금 한 0.7 막 이 정도밖에 되질 않잖아요. 근데 나는 증권 산업이 성장 산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미래에셋의 그 해외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아직 사회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 미래에셋 DNA가 이 좀 이렇게 성과가 나올 시점이 됐고 그때 그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 미안한 마음도 있듯이 지금은 우리가 사회하고 같이 공감을 하면서 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미래에셋이 해야 한다. 우리만 자기 자본이 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봐요.
그 생명은 더 미안해요. 지금 저 공모가 아니 우리가 이익이 많이 안 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다른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이렇게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근데 왜냐하면 금융업 전체에 들어 있어서 그래요. 작년도도 보면 글로벌이 보면 은행주는 예.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증권주는 올라간 거예요. 이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이게 출발선에 오는 거 아닐까 내 생각에. 여경진 사님 얘기한 것처럼 결과가 좋아. 우리 주주들이 좋아야 되니까. 이건 내가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우리 그룹에 회의하면서 회의 자주 하는 건 아닌데 야,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 써야 한다. 강력하게 주문하고 그랬구만요. 예. 그 회장님 저 주린이 대선배이신데요,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척박한 환경에서 주린이를 시작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 대선배님으로서 주린이 시절 이야기와 주린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 성장을 할 수 있었는지 이 스토리를 좀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주식을 하기 시작한 게 21살인 것 같아요. 21살.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갔더니 이 교수님들이 자본시장을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로 내 느낌에 재미없는 그 약간 추상적인 말씀들, 근데 뭐 유익한 말씀이셨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근데 좀 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재무관리 강의를 한 몇 강의 듣고 나서 주식시장을 갔어요. 예.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증권시장보다는 너무 뒤처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면 담배만 피시고, 칠판에서 적고, 분필가루를 날르고. 이제 그러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전광판 쪽에, 아니, 전광판이 아니라 거기 매장은 자주 가진 않았어요. 않는데, 제가 관심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레포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레포트를. 여기저기서 모아가지고. 그때는 기업 탐방을 제가 직장인도 아니고 하기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주가도 흐름도 보고.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그때는 리서치 센터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투자조사부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대우증권만 아마 조금 리서치 센터가 있었나요? 경제연구소. 경제연구소. 네. 그렇죠. 대우경제연구소. 그래가지고 리서치 자료가 있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레포트를 좀 많이 썼어요. 내가 어렸을 때 좀 그 책을 읽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레포트를 쓰면 제법 썼어요. 제가 30대 초반 때는 레포트를 한 달에 한 100페이지 썼어요. 자산 배분 어떻게 한다 이것까지. 근데 그걸 알아준 사람은 없었는데 나 혼자 썼어요 그냥. 어떨 때는 내가 그때 자문회사에 잠시 있었는데 가서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의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어요. 증권사람이 레포트도 한번 내가 써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지 시장의 변동성 이걸만 보고 다녔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자본시장이 어떻게 팔로우를 한다. 8월 달쯤 사면은 배당은 주구나. 꼭 11월 달쯤까지 가면 주가가 올라가요. 배당 때문에. 뭐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잘못해가지고 손해보기도 하고. 어떻게 주식을 했냐면 어머님한테 하숙비를 1년 하숙비를 주라고 했어요. 1년 하숙비를. 그 돈 갖고 주식을 한 거예요. 회장님이 주린이 시절 이렇게 겪어오시면서 혹시 좋은 조언자를 만나시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각도에서 좋으신 분들 많이 만나고 실패한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 성공하는 분들만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을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좋은 어드바이서를 만나는 거. 인생을 통해서 주식뿐이 아니고 좋은 어드바이서,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선배를 만나는 거. 사람이 너무 까칠하면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까칠할 때 까칠해야지.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다. 시간이. 저는 제가 이제 회사 만들고 한참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어떤 회장님이 저한테 곤지암으로 밥을 먹으러 오래요. 갑자기 4시에. 근데 저 그날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참 귀감이 되시는 분이야. 내 생각에. 그때 이제 임원들하고 약속이 돼 있었어요. 우리 저녁에. 그래서 임원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차를 타고 곤지암까지 갔어요.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근데 차를 타고 갈 때 2시간 반, 차가 막혔어요. 그 시간대가. 올 때 2시간 반. 그럼 왕복 5시간이잖아요. 예. 나한테 그러셨다고. 약속 있으면 오지 말고, 약속 있으면 와라. 근데 이제 사실은 저녁 시간은 1시간 반이었어요. 예. 근데 그 1시간 반 동안에 예. 내 인생에 교훈이 있거든. 예. 그래서 왕복 5시간을 하면서 아마 한 10분 정도가 되게 인상적인 말씀이셨어요. 항상 그런 레슨을 주셨던 분이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5시간을 소비했어요. 예. 저도 사람이야말로 제일 훌륭한 책이라고 봅니다. 좋은 분을 만나는 거. 예. 그리고 좋은 분을 자기가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젊은 학생들도 예.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들하고 좋은 네트워킹 하기 위해서 웹상에서만 그러지 말고 예. 가능하면 같이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기 노력을 할 열정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좋은 어드바이스를 만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좋은 어드바이스를 만나서 자기가 직접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그 책을 읽는데 어렸을 때 갈증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이 이 고등학교 제가 입학 전후에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아버님이 무슨 말씀을 나한테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자꾸 책을 읽는 갈증을 느꼈어요. 근데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이 고수하고 대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고수하고. 예. 자기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예. 의견이 다르면 아, 참 엉터리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이 그 써놓은 책이나 남이 한 얘기에 대해서 너무 까칠하면 안 돼요. 예. 이 개방을 해 자기를 오픈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양한 책을 읽어봤다고 생각해요. 뭐 키신저 책도 읽어보고 등소평 같은 시기에 등소평 그 전기도 읽어보고 이 사람 생각과 이 사람 생각 뭐 그랬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데는 관심이 많아요. 제가 1년에 한 3,000에서 한 5,000페이지 정도를 읽는 것 같아요. 대체로 영어로 읽는데 영어를 근다시ken 뭐 잘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거기서 많은 전략을 수립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은 부족한 전략이 있거든. 그리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해. 예. 그래서 이번에 어넬스트라고 할 때 예. 내가 중간중간 이렇게 카팅한 게 일반적인 얘기를 안 하고 포인트를 유지하려고 한 거예요. 예. 그 투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근데 내가 임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전기차에 관해서 썼던 그 카 인더스트리 그 디스럽션에 관한 책이나 뭐 최근에 또 클린 디스럽션이 또 책이 나왔다 하더라고. 영문판으로 조그만하게 어떤 분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뭐 이런 책이나 그다음에 2014, 15년도에 나왔던 그 플랫폼 레버루션 있잖아요. 예, 예. 그것만 읽었어도 영어 공부도 되고 그 본인이 만약에 거기서 투자해 가지고 저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주식을 샀으면 페이스북을 샀으면 뭐 심지어 알리바바까지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읽을 때 한 번 읽지 말고 충분히 본인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읽기를 바래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읽어요. 책을 읽고 여러 책을 읽는다기보다 예. 제가 좀 기억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 또 시간 지나 또 읽어요. 예. 그 굿투 그레이트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 그건 제가 한 6번 읽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서. 몇 파트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유명한 컨설턴트니까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이제 미래에서 그레이트 컴퍼니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가 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읽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대화하듯이 이 저자하고 대화하듯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하고 대화할 때 겸손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좋은 분들 만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면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친구도 안 만나고 술도 안 마시고 뭐 여행도 안 다니고 그러려는 것은 아니고 그건 인생이 아니고. 그 최근의 현상들 중에서 예전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주식 투자 새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한 40대, 50대 분들이 네, 많으셨거든요. 최근에는 MZ 세대까지 그리고 또 젊은 세대까지 거의 비중이 한 45% 제가 12월 그리고 1월 초 그 신규 계좌를 한번 보니까요. 한 45%, 50%까지 그 젊은 세대 비중들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게 좋은 현상인지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 이제 그 일명 주린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회장님이 이런 투자 원칙은 반드시 좀 지키는 게 필요하다 말씀해 주실 게 혹시 있으시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현상이 좋게 보입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좋게는 보이는데요. 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그냥 그 요즘 또 그런 열풍이 불어서 그 미성년 자녀 계좌를 그냥 하나 개설해주고 예. 삼성전자 50주 사준다, 100주 사준다.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경제 개념을 어릴 때부터 갖게 한다는 건 좋긴 좋지만 애하고 의논해서 애가 삼성전자가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사주는 거 하고 그냥 요즘 격장에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막 산다 그러거든요. 어디서 뭐 연예인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근데 젊은 세대들이 열풍이 부는 거는 저는 좀 그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린 친구들한테 이렇게 주식 투자 타주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전부터 주장을 해왔던 바이고요. 요랑부터 부담까지? 예. 그리고 저는 그 자녀들을 저는 글로벌 자본가로 키워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자꾸 자녀들이 근로자라고 계속 저축만 하고 근로자를 남아 있느냐? 그 이전에는 그랬죠. 이전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회장님 아시다시피 기계를 때려 부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노동자들이 기계를 때려 부수지 않고 자본가들한테 우리에게도 지분을 나눠달라. 이렇게 했으면 훨씬 성장을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혁신이 일어나가지고 자본시장에서 얼마든지 자본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로자는 자본가를 경험하라고 항상 좀 주장을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저는 환영합니다. 예. 양면이 있을 수 있어요. 기회와 위험이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금융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인생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건강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교육이거든. 근데 내 생각은 우리나라가 금융교육이 굉장히 안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ETF를 모르고 졸업해. 지금 세계적인 혁신인데. 교육이 이렇게 생각보다 새로운 트렌드를 강하게 이렇게 잡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우리가 이 금융 교육을 우리가 투자교육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금융 교육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복지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금리가 높았었잖아요. 10%, 12%. 이럴 때는 구태여 투자할 필요 없었죠. 근데 제로금리로 왔는데 방향을 못 참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어린애들이 미성년자들이 뭐 주식에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뭐 거기에 뭐 빠진다든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닌데 대학생들 정도 되면 자기가 이제 하다 보면 자기한테 좀 뭐 10만 원, 20만 원 넣어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걸 아는 것은 자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기업의 혁신을 통해서 저렇게 성장하구나. 어떤 CEO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구나. 나는 자본시장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자본시장에서 펀드를 만들 수 있고 이 펀드를 해외 시장으로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한 거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올지는 몰랐어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 생각 않고 어느 정도 웬만큼 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한 거지. 지금 미래에셋 사이즈를 내가 그때 생각했다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씩 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진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교육을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나는. 그것은 때가 없다.
나이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 그 우리 주린이 말고도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자기의 노후를 편안하게 가려면 지금 30, 40대가 나이가 먹었어. 편안하게 가려면 미리서 연금 잘 넣으시는 게 좋다 이게. 그거 안 하면 어쩌고 되냐? 안 하면 지금 20대, 30대를 걸쳐서 그런 적립식으로 그런 연금이나 그런 투자를 안 하면 어쩌고 되냐? 예금하면 어쩌고 되냐? 내 생각은 가난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국가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장님, 금융교육 이런 것 제가 또 어디 강의 나가보면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배워야 하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신문을 봐야 하나요? 뭐 좋은 책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러는데 요즘 이제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또 도대체 예를 들어 40, 5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러는데요. 금융에 관한 실용적인 지식을 어떻게 좀 섭취하면 가장 효과적일지요.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투자해보고. 제가 투자해보고 그 회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회사의 부침을 한번 보고 거기서 일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인생에 좋은 레슨이 될 수 있어요. 단지 근데 손해를 적게 보려면 종목을 사지 말고 ETF를 사고 ETF를 분산 투자하고 달달이 좀씩 사고 그렇게 하면은 혁신적으로 가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금융에 관한 지식도 얻어지면서 자기가 의사결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된다. 이거 제가 저 용돈 그 비용을 다 까먹었던 이유가 어떤 그 증권사 직원이 저한테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일방에 까먹었어요. 근데 설마 그분이 저를 물 먹이려고 그랬겠어요. 잘못 판단하신 거지. 잘못 판단하신 거지. 신용도 걸어가지고 완전히 까먹었어요, 그냥. 이건 꼭 되니까 신용 그러라고 그러더라고. 나는 뭣도 모르고 순진했죠, 그냥.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때는 20대고 아직은 어머니께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 뭐 투자의 실패 경험이라고 할까요? 이게 그렇게 인생을 막 휘두를 정도는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직장이 되시고 그 이후에 뭐 창업도 하시고 그러면서 뭔가 내가 투자의 아쉬움이랄까요? 사실 그 아쉬웠던 경험도 궁금하지만 그때 경험을 어떻게 좀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해요. 좋은 질문인데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해요. 사실은. 근데 내가 나를 까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저를 보시면서 그런데 내가 원칙주의자예요. 생각보다. 그거는 제가 철저하게 인정을 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경영한다. 원칙을 지키고 투자한다. 내가 유혹에 잘 빠지지 않아요. 투자 문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는 충분한 이유를 검토하고 항상 해요. 내가 1년에 한 200에서 300개 딜을 번단 말이에요. 하자고 한 것보다 하지 말자고 한 게 훨씬 많아요. 근데 밖에서는 나를 보면 굉장히 오그레시브하게 하고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것은 새로운 것을 자꾸 하니까 불편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주식 펀드를 에코티를 하고 갑자기 대체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알도 조그만 회사가 해외를 간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부동산을 사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그러고 개발은 뭐 개발이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이제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보이는 건데 사실은 미래에셋이 주식만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채권만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분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실수가 없었죠. 다양하게 분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 투자를 밀고 가는 거, 또 해치 펀드를 하려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어떤 게 있냐면 궁극적으로는 밸런스에 있어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는 거 증권사에서 WM에서 할 때 운용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펀드를. 그리고 펀드를 일시적으로 오픈end 펀드라는 게 중단을 하려는 게 아니고 영원히 운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도 잘못된 펀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다 100%를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WM에서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철저하게 아무리 좋은 펀드도 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많이 벗어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하고 철저하게 분산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주린이들도 할 때 분산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 거다. 나도 어려운 시점이 있어요. 근데 하나를 보면 어려운데 전체를 보면 좋아요. 미래를 창업을 해가지고 적자 난 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적자 난 해가. 한 해도 적자를 안 났어요. 창업한 이후로.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은 주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채권. 금리 25%대. 채권 영역. 그 다음에 벤처.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지 제가 무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했으면 나는 미래서시 여기까지 못 왔다고 생각해요. 분산 말씀하시니까 네. 이제 주린이 같은 이 주린이들이 특히 이게 중요해요. 예,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더 폭넓게 네. 이제 분산을 보면 요즘 뭐 하여튼 저 카페에 가봐도 그렇고 식당에 가봐도 그런데 뭐 하여튼 삼성전자, 테슬라 뭐 다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까? 예, 거기다 요즘 모바일로도 막 이제 거래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자산이라는 게 주식과 부동산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자산은 자기 자신이란 인적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무엇보다 나라는 인적 자산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언제 건강도 들어갈 거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관계도 들어갈 거고 그럴 텐데요. 그래서 좀 우리 지금 주린이들에게 인적 자산의 중요성과 인적 자산을 어떻게 좀 키워야 되는지 하는 부분.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적 자산의 문제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동아리를 하는데 동아리는 이제 자기 이제 서클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요즘에 사람 자주 못 만나겠지만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 얘기를 했으니까 뭐 주식이 오늘 올랐다 내렸다 이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동아리보다는 이코노미스트를 읽는 동아리 이런 거. 그다음 파이낸셜 타임즈를 읽는 동아리. 또 우리나라 경제신문 또 저 뭐 환경 명예학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의 중요한 파트를 읽는 동아리가 나는 그리고 토론하는 그런 동아리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단기적인 주가 부침은 20대들이 보기에는 평생 볼 수 있어요. 평생 볼 수 있다 이게. 그것에 너무 단기적인 부침에 단기적인데 너무 매력을 느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주식을 할 때 내가 성격이 급하다. 혹은 분노 게이지가 너무 높다 내가. 실패했을 때 그 분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하기에는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주식을 안 해야 돼. 안 하고 정말로 그 사람은 ETF를 내야 돼. 아버지가 되게 이게 다혈질이십니다. 성격이 급하신데요. 새로운 기술을 맨 꼭대기에서 잡으셨습니다. 아니 그것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대책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것을 깨닫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전반적인 그 기업이나 이렇게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경제 환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철학적인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이해할 때 겸손함이에요. 그게 자기의 자존감을 갖는 것하고 자기가 상대를 할 때 투자를 할 때 겸손하게 이렇게 많은 걸 읽어보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자존감 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건 아니지. 자꾸 자기를 키우려면 자꾸 자기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자꾸 읽어보고 하는 생각하고 생각하고 이게 중요하다. 이 생각의 힘이라는 게 대단히 무서운 거야. 근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다니면서 실제로도 얘기도 해보고 친구들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러면 자기가 발전을 하겠다. 그리고 선배들도 만나서 나는 증권회사 들어가기 전에 선배들을 많이 만났어요. 증권시장이 어떠냐고. 많이 만났어요. 발품을 판 사람이야. 발품을 완전히. 그래서 너무 인터넷상에서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보지 말고 이거 플랫폼 레보루션 이거 지나버린 책이에요 이미. 지금은 너무나 평이한 책인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느낌이 좋았던 책이에요. 뭐 그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보고. 요즘에 바이든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클린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에
섹션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예. ESG 할 때. 예. 예. 그러니까 나는 ESG 전체를 과거 규제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성장을 축으로 이해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게 태양광이에요. 이제 투자 입장에서 보면 예. 이 S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SG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태양광인데 태양광이 어떻게 하면 전기만 반드시 안 만들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전기차 충전을 할 수도 있다고 다니면서. 거기까지 가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충전소가 없어져 볼 수 있잖아. 그게 기술의 혁신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 물어봤죠. 배터리가 꼭 무거워서 문제가 되냐. 네. 뭐 그런 얘기 물어봤잖아요. 그게 이제 주행거리 문제잖아요. 나는 무거워도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뭐 기술자는 아니지만. 아, 태양광에서 다 충전. 뭐 다니면서 충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런 혁신은. 언제 엘빈 투플레의 제3의 물결 네. 회장님이 젊었을 때부터 네. 좋아하셨던 책인데 그 언제 저도 읽고 그러는데 문제는 회장님은 읽고 사업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데 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읽고 아 이렇구나 뭐 아이디어를 못 얻고 이러는데 거기 어떻게 엘빈 트플러 후반기쯤 가면 인포메이션에서 나오죠. 예. 정보화 시대. 예. 그때 정보화 시대를 얘기하면 정말 그러니까요. 잘 와닿지가 않는데 와닿지 않았던 시대 아니에요? 예. 정보를 갖는 게 중요하다. 예.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기술자는 아니고 예. 뭐 잡수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증권시장에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예. 해석을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증권시장에 자본시장에 들어가도 되겠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책을 한 번에 읽으셨을 가능성이 많아. 예, 한번 읽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래 안 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책을 여러 번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한 번 만나고 그 사람을 느낀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평범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좋으신 말씀. 예. 그래서 나는 좋은 것은 여러 번 시간 1년 뒤에도 또 있고 그런 것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분이 나한테 추천해줘서 읽었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 산업을 이해할 때 바이오 바이오 쪽이 어떻게 할까? 셀 트리트먼트, 셀 세라피가 어떻게 갈까? 할 때 예를 들어서 나타나는 레포트 뭐 이런 그 바이오 쪽에서 나타나는 레포트도 재밌지만 그 우리가 이제 읽어봤던 노하우 종말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 세상이. 그러면서 바이오 산업을 예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부분을 길게 보면 약간 그 사회학적인 부분도 있고 인문학적인 부분도 있어요. 나중에 융합돼서 그렇게 받아들일 부분이 있어요. 투자는 그런 거예요. 투자는 전반적인 사회 현상의 복합체거든. 투자의 결과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자기를 이렇게 자기 역량을 배양하는데 절대 좌절하지 말고 좌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금 어떤 일을 하든 나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친구는 어디 굉장히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나는 그것이 아니야.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증권업을, 이렇게 업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잘 못했어요. 나 아마 그거 정확하게 얘기했으면 저 결혼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시절이었다고. 항상 소수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내가 하나 이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던 건 맞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회장님께서 방금 이제 말씀하신 성장이란 말을 하셨는데요. 기업이나 사람도 성공도 성공이지만은 기업이나 사람은 성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성장. 그렇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예를 들어서 성공을 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30대 때 성공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 이걸 인생이 재밌는 것은 성장하기 때문에 재밌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성공의 스토리가 아니라 성장의 스토리 한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살면 어떨까 싶어요. 길게 봐야 한다 이것은. 길게. 성장의 스토리라면은
구체적으로 회장님이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성장, 자기의 지식의 성장 뭐 이런. 자기가 자기를 그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능력을 배양하고 자기의 사고 힘이 예, 커지잖아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는 그거 누군가는 인정해 준다고 봐요. 예, 예.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좌절해 버리는 거예요. 예. 저도 좌절하고 싶은 시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순간순간.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길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네. 또 그 장면에서 제가 상당히 좀 한 6개월 정도 멀리 있고 멀리,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기 성찰도 해보고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장기적으로 한번 보자. 이 길이 맞나? 그 회장님 오늘 그 주린이들한테 이제 결론적으로 처음엔 ETF, 그다음에 분산, 뭐 그렇게 정리식으로 투자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일 관심 가지는 부분은 그런 이제 교육적인 것도 좋지만 과연 어느 쪽 트렌드, 과연 어떤 ETF가 유망한지 한 3가지 정도만 주린이들을 위해서 뭐 전기차라든지 크라우드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지금 현재 회장님이 생각하실 때 무슨 순위를 굳이 이제 좀 내가 정하신다면 우리 주린이들을 돈을 벌어줄 생각은 별로 없고 네. 그 친구들을 돈을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벌어줄 생각은 없는데, 이제 구태여 섹터를 말하면 이제 출발하고 있는 섹터, 이제 출발하고 있다 섹터가, 그런 것은 되게 그 세대를 통해서 관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섹터가 어느 섹터인가를 보면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이제 이노베이션과 디스럽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주린이도 그러고 직장인들이 이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주식 문제가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한 거거든요. 작년에 100조의 개인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가도 전부 주식 얘기가 많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이 부분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적립식으로 무리하지 말고 하시고 자기 직장에서 일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직장에서 날마다 주식하면서 어떻게 사회에서 성공하겠어요? 설사 돈을 덜 벌더라도, 맞습니다. 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비용하더라도 너무 그런데 그 연연을 마시고 조금 수익률이 적으셔도 직장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꼭 주식시장에 와서 돈을 더 번다든가, 이건 전문 투자자들이 하시는 영역이고, 그분들 나름대로 철학이 있으신 거고, 만약에 직장인들이나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이 하면은 자기가 자본시장에 들어와야겠다, 나처럼. 그러면 나는 이것 때문에 주식 때문에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다니다가 수업해본 사람이니까 대학원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실용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 주식에 인투되면 안 되신다. 그것은 인생의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전문가를 만나서 어드바이스를 구하고, 이 전문가가 좋은 전문가냐 안 좋은 전문가냐만 판단하는 눈이 있으면 돼요. 그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회사를 만나서 코스트를 지불하더라도 만나서 이 어드바이스를 받는 거. 우리가 병이 생기면 자기가 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향이 저기는 싸다. 이 개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주린이들이 너무 자기 돈을 다 가지고 다 주식하거나 그러지 말고, ETF도 매매할 수 있으니까 ETF 하고, 한 20-30%? 뭐 100만 원이면 한 20만 원? 여기만 주식 해가지고 자기가 좀 보고, ETF 안에 있는 회사를 분석하면 되잖아, 심심하면. 그렇지, 날마다 주가 변동을 볼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가지면 실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자기가 깊이 있게 좀 들어갈 때가 있어야 돼요. 어느 파티에. 그러면서 하나씩 쌓아지는 거예요. 너무 단기적이고 표피적인 것만 인식하다 보면, 뭐 댓글에 가면 누가 이거 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면 안 돼요. 이 귀가 얇으면
투자에서 절대 금물이야. 귀가 얇으면. 이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갖다 보면 귀가 얇아져요. 사람이란 거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장기 트렌드를 보고 그 안에서 좀 자기가 생각할 때 저 말이 확실하게 좀 느낌이 온다. 그러지 누가 추천해서 사고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젊었을 때 훈련이에요. 훈련. 결론적으로 성격 급하고 기 얇은 사람은 주식 투자에 어울리지 않다. 그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단련을 잘해야겠네요. 예상외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건 자본시장의 현상은 사회 복합의 산물이에요. 예. 그래서 분노 게이지가 높으신 분들은 이거 안 해야 돼.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핫한 템포 있잖아요. 예. 그러면 꼭 상투에서 많이 못 참어. 봤습니다. 못 참고 손길이 치는 것도 손해 보고 치는 거 손해 보는 거 있잖아요. 다 주식이 가지고 안 있어도 되는 거거든. 절대로 자기 실수를 용납 안 해. 그래가 뭘 하냐? 갑자기 물타기를 해. 이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타기하고 적립식으로 사는 건 다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 오늘 최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쭉 들으면서 또 이게 10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한번 맞는가 한번 저 주린이 독자들에게도 이렇게 좀 서머리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내 삶을 살아야 하고 남하고 비교하고 살지 말자. 그래요. 예, 한번 말씀하시죠. 예. 그 책 중에 예. 루이젤의 이제 예, 생애 한가운데라는 생애 책이 있어요. 예. 네, 독일 작가들이 대체로 그런 성향을 갖기는 한데 한번 꼭 한번 예. 읽어보기를 바라요. 좀 맨 처음에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한 두 번, 세 번 읽으면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자기가 다른 길을 갈지라도 컨트레이리한 뷰를 가질지라도 성장하는 곳에 자기를 몸담고 네, 이렇게 그렇죠. 있어야 예, 한다는 걸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이제 좋은 사람, 좋은 관계, 좋은 책, 예. 이것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금융 교육은 직접 해보는 것이다.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자산은 다양하게 분산해야 한다. ETF, 적립식 이런 식으로 자산군 분산, 시간 분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트레이딩 뭐 가격 움직이는 거 뭐 이런 거 보지 말고 차라리 이코노미스트, 파이낸셜 타임즈, 그다음에 경제신문 이런 것을 읽고 그런 지식을 키우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좌절하지 말고 항상 절대 좌절하지 말고 역량을 배양하라는 것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한 개인은 성장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 네. 성장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은 반드시 기회는 오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공이라는 당장 보이는 성공 뭐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성장을 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직장에서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을 보이고 직장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깊게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정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역시 글을 많이 써봐가지고 우리 김 사장이 정리를 잘하시네. 나보다 더 정리를 잘하시네. 제가 열심히 약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20대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거, 연금에서 지금 투자형이 1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연금에서. 근데 저금리에서 이 부분은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20대들이 주식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 자기의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방법에 문제가 있다. 타이밍을 사지 마라. 근데 이제 아까 내가 핫템포가 되면 안 된다고 이제 내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무 분노 게이지가 높으면 안 된다.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많아요. 주식을 안 하면 미국 사람들이 왜 부자가 다 노후가 괜찮습니까? 미국은 주식 비중이 한 50% 육박하거든. 그리고 글로벌리 분산해 있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투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직장에서 성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지만 글로벌 퍼스펙티브스를 가지고 해야 한다.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너무 좁은 시야로 보지 말고 세상은 굉장히 넓다.
그리고 많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글로벌 ETF를 가는 게 상당히 괜찮고 거기 안에 있는 회사를 보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회장님 오늘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